안녕하세요. 지난주 청라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분양 홍보관을 직접 방문해서 송민현 팀장님과 함께 청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청라 더 스페이스타워에서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의 저자인 도정국 강사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정국 강사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현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라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네,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요? 지식산업센터는 3층 이상의 다층형 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물입니다. 네, 그럼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형 공장, 오피스, 기숙사 등이 있는데 제조형 공장부터 각각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조형 공장의 장점은 아무래도 드라이빙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7층까지 드라이빙 시스템이 되어 있고 7층 이제 사무실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역장이 따로 필요 없어 유통 물류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제조형 공장 및 오피스 등을 매입하면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고요. 22년까지 2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제 정부 재정을 투입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금 혜택들이 있는데요.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재산세 감면 그리고 또는 법인세 혜택 감면이 있습니다. 청라 지식산업센터인 에이스 하이테크가 들어서는 입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현장은 보시다시피 이 위치에 있고요. 봉오대로와 중봉대로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중봉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시다시피 우측으로는 서울까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가 3분 내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 광역교통망인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남청라 IC가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셨을 때는 저희가 공항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공항고속도로에서 인천공항까지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공항고속도로가 있고요. 이제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북항이 위치해 있어서 유통 물류하시고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날 수 없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의 건물 구조도 및 배치도에 대해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모형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규모는 연면적 32,000평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능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오셔도 되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셔도 사용하시기 편리한 기능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모형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은 저희가 총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실수는 30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총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요. 2층부터 10층까지 전면은 모두 이제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앞에 보시는 2개의 건물인데요. 3동, 4동으로 기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똑같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앞에 전면에 2동은 전체 남향 배치로 진행이 되고 전체 기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사는 총 247실입니다. 또한 이제 저 뒤쪽으로 보셨을 때는요, 이제 2동 가장 큰 건물이 있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조형 건물이고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입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이 한 대 같이 있고요. 2층부터 7층까지 건물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드라이빙 시스템이 되어 있고 8층부터 10층까지는 저희가 섹션 오피스, 제조형 공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제조형 공장을 매입하면 향후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 3월 이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라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이고
누가 봐도 이제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족 시설이 들어와 현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세 혜택으로 인해서 청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실수요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로 진행하신다고 하셔도 공실률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 투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80%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금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니까 1층이 근린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상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업종들이 입점을 하게 되나요? 네,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의 근린생활시설은 조금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우 수요와 유효 수요를 같이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IHP 내에 저희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조그마한 부지를 제외하고는요, 상업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호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매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부동산 독점 자리입니다. 현재 103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호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103호 같은 경우가 저희 부동산 독점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와 보시면 이 가운데는 주출입구와 커뮤니티 광장이 있는데요. 저 안쪽으로 2동 1층에 편의점 자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자리는 전체 792실의 독점 편의점 자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4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지금 3호 라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카페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이 옆쪽에 근린생활시설 옆쪽에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56평 테라스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편의점 자리, 그리고 부동산 독점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동의 103호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인 도로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도로가 메인 도로인데요. 이 메인 도로 앞에 전면 상가들을 보셨을 때 지금 여기 6호 자리가 이제 부동산 자리고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식당과 또한 이제 세탁실,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탁소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MD 구성은 지금 세탁소, 식당, 편의점, 부동산, 안경점, 핸드폰 가게까지 MD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네, 바로 옆에 오피스가 샘플로 꾸며져 있는데요. 제조용 공장과 오피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요자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제조용 공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제조용 오피스, 제조 물류 유통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또한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섹션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IT, R&D 개발업, 또한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는 화이트 계열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는데 절대 공장 같지 않죠? 이제 예전의 아파트형 공장과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구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잘 받으려면 복층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거는 매우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 상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등 하나 가는 거, 벽지 하나 가는 거, 또한 이런 복층형 구조까지도 진행을 하는 거는 임차인이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대표님들과 작성을 하실 테지만 꼭 분명히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임대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넓고 옵션도 다양하게 공급되어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관심이 가는데 기숙사에 투자 시 유의할 점과 특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 오피스텔이랑 전혀 다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전체 풀 옵션으로 오피스텔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라고 했을 때는 모두들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재산적 가치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다른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차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피스텔의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친구들, 직장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 오피스텔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저희 나라의 80% 이상이 20, 30대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70%가 1년 계약을 진행하고요. 그 중에 52%가 1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숙사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 기숙사를 구해줄 시 1인당 3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으로써 안전한 수익형 투자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자가 될 텐데요. 지금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년짜리 단기형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셔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황금성에 있어서는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낫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및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인근 기타 지역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했을 때 인천 하이크 단지에 들어서는 에이스 하이테크만이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장점은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최초에 공급되는 물건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천에 평균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국에 1000개 그리고 인천에는 60개밖에 없는 내용이면서 청라에는 최초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설명했다시피 제조형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류 유통에 가장 편한 교통이 위치해 있고요.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광역교통망까지 있는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IHP 인천 하이테크파크 첨단 도시산업단지를 만들음에 있어서 현대모백스와 또한 AIT라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후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세금 혜택과 24시간 대응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다른 여타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임대를 맞춰 놓으면 임대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에 끝나지 않고 2년에서 2년 이상 또한 5년에서 계속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한 장점이고요. 일단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는 최초로 들어가는 게 가장 장점인데 다음에 들어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아무래도 평단가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이로써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금액이 올라가 주면서 저희도 같이 동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중요한데요. 종목별 분양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가는 저희가 테이블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오피스 1동, 2동 제조형, 3동 기숙사, 4동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조형과 창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350에서 400만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 4동 가격이 조금씩 다 상이한데요. 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50만원에서 2050만원 선으로, 그리고 2동 제조형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에서 2200만원 선, 또한 기숙사 3동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만원 선으로 저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4동의 기숙사의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생 같은 경우에는 1700으로 모두 셋 다 동일한 평당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1층 지상 같은 경우에는 2동에만 존재를 하는데요. 평당가는 560에서 6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섹션 오피스 1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10층까지 저희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429만원에서 575만원까지 가장 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당가 차이는 약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동 제조형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 보신다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496만원에서 580만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그리고 3동, 4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30만 원에서 705만 원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3동, 4동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7.74평부터 10평까지가 있는데요. 다들 요거는 전용 면적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서비스 면적은 제외한 면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인천 하이테크 단지에 들어서는 에이스 하이테크의 미래가치 상승은 물론 기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의 성공을 빌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